안녕하세요, 김법무사요. 오늘은 부동산 등기로 100억 벌기. 제가 과연 부동산 등기로 100억을 벌 수 있을까요? 동경업계에서 100억을 어떻게 벌었는지 그 선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례를 분석해서 저도 한번 도전해 볼까 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브로커 100억 싹쓸이, 무업 부동산 등기 시장. 변호사 명의 빌린 무자격자들, 수수료 낮추며 기업형 새 아파트 수천 세대 등기 쓸어가, 법무사 영역에 변호사 뛰어들고 공인중개사 가세, 2조 시장 혼탁, 제출사무원증 개선 시급, 지적엔 대법, 전자출입증 내년도에. 지금 현재 전자출입증 제도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법무사나 변호사가 등기를 하려면 지켜야 될 룰이 있어요. 등기 신청서는 법무사나 변호사만 제출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제출사무원이라고 해서 각 사무소마다 딱 한 명씩 등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자격자 대리인들은 자격자 본인 외에 제출 사무원 1명, 그래서 2명이죠. 총 제출할 수 있는 게 2명. 저도 2명이에요. 저하고 제출 사무원 1명, 이렇게 2명만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룰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등기 의무자 확인과 등기 의사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죠. 법무사가 전통적으로 대행해 오던 등기 신청 업무에 변호사들까지 뛰어들면서 등기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된 가운데 무자격 브로커까지 활개를 치고 있다. 근데 무자격 브로커, 자격 있는 브로커가 있나요? 자격이 없죠, 브로커는. 수수료를 낮춰 사건을 싹쓸이하는 기업형 덤핑은 물론, 수수료를 낮춰가지고 자기가 사건을 가져가서 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근데 가격을 낮추다 보면은 사건의 질이 좀 나빠지죠. 안 좋아지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가령 저에게 이런 걸 요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매도인인데 자기가 등기 잠금일날 잠금 장소에 못 나간다.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서류는 그 중개사 사무소에 맡길 테니까 그냥 알아서 처리하라고.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했죠. 확인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쪽 매도인께서 다른 사무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거기는 그렇게 해야 되냐고 하시더니, 저는 이렇게 하나, 본인하고 등기의사 확인하지 않으면은 등기를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화를 끊고 나더니 또 잠시 후에 연락이 와서 그러면 오늘 방문해서 확인 받겠다고. 그래서 미리 본인 확인 절차와 등기의사 확인을 거쳐서 등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대량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등기에 필요한 서류만 맡기다 보면은 진짜 등기 권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최근에 부동산 등기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 매매 등에 관한 권리 변동을 공시하는 제도다. 예, 그렇죠. 매매 계약을 해도 여러분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해서 소유자가 변동을 해야 그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시는 분들이 소유권 취득 시기하고 이렇게 진짜 민법상 소유권 취득 시기는 달라요. 가령 지방세법이나 국세 같은 경우에는 잔금일이나 등기 신청일 중에 빠른 날, 보통 잔금을 하고 등기 신청을 하죠. 그래서 잔금일 날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그때 1주택이 되는 거죠. 등기를 안 했어도. 그리고 또다시 주택을 매입을 한다,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법상으로는 무주택인데 취득세법상 이제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이나 아니면 2주택에 따른 취득세 세율을 납부하게 됩니다. 세법상 소유권 취득 시기랑 민법상 소유권 취득 시기, 이거는 구분을 해야 돼요. 등기 시장은 조 단위를 넘는 규모다. 대법원이 발간한 2016년도 사법영감에 따르면 지난해 처리된 부동산 등기 사건은 1095만 6,306건에 달한다. 엄청난 수네요. 최소 수수료만 1.5원을 훌쩍 넘는다. 김태형 대한법무사협회 공보전문위원은 건당 수수료가 최소 20만 원인 소유권 이전 등기가 500만 건이 넘고 최소 5만 원인 등기 변경이나 말소 사건이 500만 건이 넘는다. 최저 수수료가 좀 2조 원대 시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법무사가 주도하던 등기 시장에 변호사들은 물론 공인중개사, 브로커들까지 뛰어들면서 시장은 혼탁해지고 있다. 실제로 법무사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진 변호사들이 이제는 등기 사건까지 영역을 넓혀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푸념한다. 예, 아마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여기 나오신 법무사님들은. 등기 사건을 처리하려면은 절차를 지키잖아요.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것도 뭐 법률상 그런 소유권을 추정하는 규정은 없어요. 판례에 의해서 등기를 하면 소유자로 추정된다는 거죠. 그 추정을 하는 이유가 등기 절차는 엄격해요. 왜 엄격하냐면 등기할 때 매도용 인감증명서 들어가고 인감도장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격자 대리인에 의해서 본인 확인하고 등기 의사를 확인하고, 그래서 그런 절차를 다
거쳤기 때문에 그렇게 등기 추정력을 인정한 것인데, 만약에 그 절차 중 일부를 누락한다면 등기 추정력에 의해서 인정받기 힘들겠죠. 그래서 보통 변호사님들은 본인들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죠. 보통 등기팀이라고 해서 법무사 업계에서는 퇴출당한 그런 사무장들을 고용해서 사건을 처리하니까 이렇게 시장을 교란한다는 그런 말을 듣지, 만약에 이분들이 진짜 법무사처럼 본인 확인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지켜서 업무를 처리한다면 이렇게 많은 양을 처리할 수도 없고, 이렇게 시장을 교란한다고 비판을 받지도 않겠죠. 그래요. 변호사는 등기 서류를 대리하는 제출 사무원 한 명뿐 아니라 등기 신청 업무를 돕는 사무원을 제한 없이 고용할 수 있다. 맞아요. 변호사랑 법무사의 차이점이, 법무사는 사무소를 개설하면 법무사 한 명당 최대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이 5명이에요. 딱 5명. 그런데 변호사는 변호사 한 명이 기업을 하면은 뭐 등기팀도 한 10명 꾸리고 회생팀도 한 10명 꾸리고 이것저것 해서 제한 없이 사무원을 고용할 수가 있어요. 사무장이란 명함을 주겠죠. 최근에는 이런 점을 악용해 빌림 변호사 명의로 사무소 5곳을 차리고 기업형 등기 덤핑을 한 브로커가 붙잡혔다. 변호사는 법무사에 비해서 규제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규제가. 최근에 이런 점을 악용해 빌림 변호사 명의로 사무소 5곳을 차리고, 법무사 명의는 빌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로스쿨 변호사도 많이 선발하고, 그리고 자격증 빌려줄 변호사들은 많으니까 대부분 변호사 명의를 빌려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브로커들은, 명의대 사무장들은 이제 변호사에게 명의를 빌렸으면은 이제 월급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보수보다 좀 과다하게 청구를 하죠.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특이한 항목이 있어요. 보수 항목에 송달료라고 해서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를 더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사무실을 이용해서 등기를 처리를 한 고객들은 괜히 법무사가 이렇게 받는다고 해가지고 괜한 법무사 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님들께서도 등기 사무를 처리하면 이제 우린 변호사라고 확실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시고, 변호사는 법무사와 달리 보수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괜한 송달료 명목, 이상한 명목으로 받지 마시고 그냥 보수를 올려 받으세요. 아시겠습니까? 2013년부터 경기 일산과 서울 공덕동 일대 법무사들 사이에서는 갑자기 등기 신청 사건이 확 줄었다 하는 하소연이 나왔는데, 브로커가 쓸어간 것이다. 임모 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법무사와 변호사 각 한 명씩의 명의를 빌려 2명이네요. 제출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법무사 1명, 제출사무원 1명, 변호사 1명, 제출사무원 1명인데 아마 이분들은 제출을 안 했겠죠. 명의만 빌려주고. 그러면은 제출사무원이 2명인데, 고향 파주 인천 일대와 서울 남부 및 서부 지역에 자신의 이름을 딴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들을 고용해 등기 신청 사건 3만여 건을 처리했다. 3만여 건. 챙긴 수수료만 114억 원에 달했다. 제 롤모델이네요. 저는 법무사니까 명의를 빌릴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이분이 어떻게 영업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와 고모 법무사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 수천 세대 등기 업무를 한 번에 맡을 수 있는 점을 악용, 공인중개사들과 결탁해 싹쓸이를 한 것이다.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은 보통 입찰을 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들과 결탁할 건덕지가 없을 텐데, 이 점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경매를 유도해 정해진 수수료보다 낮게 가격을 후려치는 불법 등기 경매 사이트까지 등장했고, 지난 7월에는 가짜 자격증을 도용해 등기 수수료를 벌어들인 사기 사건도 발생했다. 전직 사무장인 공모 씨는 길에서 준 제출 사무원증으로 이 사이트에서 등기 신청 사건을 의뢰받아 돈을 받고 등기 신청을 해오다가 꼬리를 붙잡혔다. 공 씨는 준 제출 사무원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위조한 뒤 등기소에서 10여 건을 처리했다. 짧은 기간 여러 건을 처리한 점을 이상하게 여긴 등기소 직원의 신고로 공 씨는 검찰 수사를 받았고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불법 브로커가 성행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맞죠? 어떤 피해일까요?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상납을 해야 되니까 보수를 높여야겠죠. 그런데 보수를 높이면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사무소에 경쟁을 해야 되니까 가격은 낮게 보이고, 자기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공과금 부풀리기죠. 채권 할인액, 그리고 송달료. 변호사 사무실은 보통 송달료라는 명목으로 붙여요.
송달료 들어가면 변호사상. 이 사건에 송달료를 낼 일이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봐도 아무 없을 것 같아요. 보수 책정은 뭐 자율이지만 이 보수 부분에 대해서 금액, 금원 지출, 관계. 보통 등기 사건을 처리하면은 등기 의무자, 등기 의사 확인을 꼭 해줘야 돼요. 여기서 의무자 소유자가 맞는지, 그 다음에 그 매도하려는 의사가 맞는지, 증여하려는 의사가 맞는지, 증여를 하는지 의사를 확정시켜 줘야 돼요. 이렇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한번 볼까요? 만약에 매도인 A가 매수인 B에게 매도를 했죠. 매도를 하고 등기 의무자와 등기 의자를 확인하고 이전 등기를 해 줬습니다. 다음 또 새로운 매수인에게, 이제 또 B는 매도인이 됐겠죠. 새로운 매수인 C에게 또 본무사가 등기 의사를 확인하고 등기 의무자를 확인하고 등기 의사를 확인하면, 이렇게 등기 의사를 확인하면 법률관계에 문제가 있었을 때 자기가 매도했다는 사실을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소송을 하게 되면은 그 외에 다른 것들을 건드려야 돼요. 다른 것들을,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 왜냐면은 여기서 다 증인들이 있거든요. 소유권을 넘기려는 등기 의사, 자기 의사에 의해서 이전 등기가 완료됐다,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의사를 확정시켰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없다고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없거나 부실하게 해가지고 등기를 하긴 했는데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수만 건씩 처리하다 보면은 보통 알바를 고용하기 때문에, 서류 받아오는 사람 알바를 고용하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만약 그래서 의사를 확정해 줄 수 없다면은 A가 B에게 소유권을 넘기고 B가 C에게 소유권을 넘겼어도 A가 C에게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B가 위조를 했다. 이 둘 사이에만 의사 합의만 있으면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중간에 의사를 확정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만약에 중간에 법무사나 자격자 대리인이 있었다면은 법원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하면서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등기도 본인들이 하고 거래계약도 본인들이 하고 C에게 넘겼으니까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가 있죠. 물론 걸리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형사처벌 받지만 이런 경우에는 걸리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부동산 관계 소송은 오래 걸려요. 그리고 꼭 승소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정도 있으니까, 민사소송은 실체적 진실, 정의, 그런 게 중요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원만한 합의예요. 원만한. 그래서 판결보다는 조정을 많이 권유하죠. 그래서 불법 브로커가 성행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이게 함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줄여가지고 법무사는 정해진 수수료만 받는데 브로커들은 은행에 납부하는 공과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부담을 높이고 사고 위험도 크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여기서 당사자가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법무사를 했어도 이 관계가 만약 무효 사유가 있으면은 진짜 매수인 C는 피해를 볼 수 있겠죠. 등기는 공시하기 때문에 공시한 대로 권리관계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렇게 일반인들이 개입을 하면은 얼마든지 의사를 조정할 수 있잖아요. 매매 계약할 때 왜 확정일자를 받습니까? 매매 계약을 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매매 계약 체결일이라든지 거래 가격이라든지 그런 게 부당하게 조작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잖아요. 거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등기를 하다 보면은 보통 사건을 수임하면은 한 3, 4일 전에는 그래도 등기 필증을 보내주시거든요. 중개사 사무소에서. 그런데 안 보내주는 데도 있어요. 실거래 신고를 하면은 거래 가격이 뜨니까 만약에 그 아파트, 그와 비슷한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사람에게 만약에 10억에 협의를 하고 있는데 막 9억짜리가 실거래가 뜨면은 그 거래 관계는 틀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좀 늦춰서 하시는 것 같아요. 신고 필증을 끝까지 안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불법 브로커가 성행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해가지고, 맞아요. 등기를 자주 하지 않는 국민들은 본래 내야 하는 금액보다 높은 비용을 내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제가 가장 큰 피해는 오히려 이런 것보다 이렇게 불법 브로커가 활개치고 등기 보수를 이렇게 올리면 소비자들 입장에서 불만이 많잖아요. 불만이 많으면은
등기 신청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요즘에 셀프 등기하는 방법도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전문가들을 배제하고 이제 본인들이 등기를 하고 본인들 사이에서만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꼭 거기에 또 다른 브로커가 개입을 해서 더 큰 피해를 보게 되죠. 네. 보유자를 제외하면 내 집 마련에 성공한 사람들이 등기를 하게 되는 일은 평생 한두 번에 불과하기 때문에 브로커를 통하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알기 어렵다. 그래서 변호사, 법무사 명의를 빌리는 이른바 보따리 사무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법으로 사건을 유치하거나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한 사건을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1년 7월부터 6월, 올해 6월까지 모두 65명이 불법, 편법 등기 신청 업무로 업무 정지나 제명, 과태료, 서면, 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다. 네, 이런 것도 문제지만 이 절차가, 등기 절차가 아마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은, 만약에 틈이 있으면은 매도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 틈이 어떤 틈의 종류인가에 따라 가지고 매수인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서울에서 활동하는 한 법무사는 등기 신청 서류에 1만 원을 끼워서 서류를 제출하면 제출 사무원증이 없어도 받아준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한 법무사. 글쎄, 이건 모르겠네요.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소문까지 기사를 써주셨습니다. 브로커들이 한꺼번에 수천 건을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원증이 없는데도 마구잡이로 서류를 접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처리할 수 있는 사무소당 그 물리적 한계는 있는데 그 물리적 한계를 초월해서 등기 신청 사건 접수가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뭐 등기의 추정력 원형하기도 힘들 수도 있어요. 이제 만약에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근거가 등기 절차의 엄격함 때문인데 등기소에서 이렇게 서류를 받아줘서 등기가 된다면은 이제 등기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입증을 해야 하는 수도 생길 수도 있겠네요. 이거 옛날 신문이다. 전자적으로 제출 사무원이 확인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지금은 전자 출입증으로 제출을 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문자가 오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등기부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누구에 의해서 이전이 됐는지 자격자 대리인 까지 이제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 같아요. 이제 법원에서 그런 의견을 법무사협회에 물어왔습니다. 이제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자 이름뿐만 아니라 밑에 대리인, 법무사, 김법무사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법무사 이름만 봐도 이제 등기 신청을 어떻게 이 등기 절차를 진행해 이제 알 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불법 브로커를 통해서 대량으로 등기한 사람들은 적법하게 매수를 했어도 오히려 소송당해서 소유권을 뺏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소송당해서 얼마를 주고 합의하고 그냥 소취하든. 실제로 뭐 부모가 아니면 가족들 중에서 자신의 동의 없이 증여 등기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문의가 많이 와요.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이렇게 말소 등기 소송을 제기하면은 분명히 현재 그 소유자는 지금 이전 등기를 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제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로 고소를 하겠죠? 그러면 가족이 다친다 해서 그 말을 듣고 그냥 포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서 이제 이런 걸 감안하고 이제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배 정도 오르면은 이익 형량을 해봐야죠. 이놈을 보내고 되찾아오느냐 아니면 그냥 묵인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벤치마킹해서 한번 100억을 벌어보려고 했는데 저는 도저히 이런 방법으로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등기로 한번 100억 벌어보나 했더니 못 벌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